한국인들은 진짜 너무하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데 싹 다 한국을 선택했거든요.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이 한국 공장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우디 뒤에, 아랍에미레이트 뒤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요. 이 모습에 미국 국방부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그저 무시하기 바빴는데 이제 미국이 준비한 제안서는 휴지 조각이 됐고 한국이 제시한 숫자 하나하나가 세계의 판도를 바꿔놓았죠. 도대체 한국이 제시한 게 어떤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사천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습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요. 저는 제임스 킴 국방부 전략 분석관으로 워싱턴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장은 공식 일정이 아니었어요. 초청도 아니었죠. 그냥 확인하러 온 겁니다. 폴란드가 왜 여길 먼저 방문했는지요. 수화물을 찾아서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기사한테 주소를 보여주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고 적혀 있었죠. 차가 출발했고 40분쯤 달렸을 때 공단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건물들이 보였는데 큰 경납고도 있었고 활주로도 보였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정문 앞에서 내려 경비실로 걸어갔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시죠? 경비원이 물었고 저는 네, 미국에서 왔다고 답했어요. 방문자 동으로 가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이 깨끗했어요. 입구로 들어가니 안내 데스크가 보였고 직원이 웃으며 대기실로 안내해드릴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문이 열렸고 저는 멈췄습니다. 대기실이 사람들로 꽉 차 있었거든요. 뭔가 잘못 들어온 건가 싶었어요. 군복을 입은 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계급장이 보였고 별이 달린 장성들도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폴란드 국기가 보였어요. 제가 찾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아랍 전통복 차림의 일행이 앉아 있었고 사우디였어요. 옆에는 아랍에미레이트 깃발도 보였죠. 모두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자리를 찾아 폴란드 측 가까이 앉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답례했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고 벽에 걸린 안내문을 읽었습니다. 공장 투어 일정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오전 조와 오후 조로 나뉘어 있었어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오전 조였고 폴란드는 오후 조였죠. 순번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순번이라고요? 얼마 후 문이 열렸고 직원이 들어와서 사우디 일행분들 준비됐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사우디 측이 일어나 정돈된 움직임으로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대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폴란드 참모총장이 옆 사람에게 뭔가 말했는데 폴란드어라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표정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황한 듯 보였어요. 불편한 것 같기도 했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활주로가 보였고 비행기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전투기 같았는데 지상 점검 중인 듯 했고 작업자들이 주위를 돌며 뭔가 측정하고 기록하고 있었죠. 시간이 천천히 갔습니다. 폴란드 측은 계속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는 서류를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대부분은 그냥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폴란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요. 커피 머신이 구석에 있어서 일어나 버튼을 눌렀고 뜨거운 물이 나와 컵에 담겼어요. 들고 돌아와 한 모금 마셨는데 쓴맛이 났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일행분들 차례입니다. 직원이 말했고 아랍에미레이트 측이 일어나 역시 정돈된 움직임으로 나갔죠. 또 조용해졌고 이제 폴란드 측만 남았어요. 그리고 저요. 1시간 동안 기다렸던 겁니다. 항의도 없이요. 폴란드 참모총장이 제 쪽을 봤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그가 물었고 영어였는데 억양이 있었어요. 네, 국방부입니다. 제가 답했죠. 저희도 초청받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순서가 있더군요. 초청이 아니라 순번이었죠. 제가 말했고 참모총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우리가 이런 줄을 설 줄은 몰랐군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줄을 선다고요? 폴란드가요? 나토 회원국이요? 미국 동맹국이요? 말이 안 됐어요. 그들이 한국 공장 앞에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뒤에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참모총장이 물었습니다. 미국도 대기 중입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대기 명단에도 없었는데요. 개인 자격입니다. 제가 겨우 답했고
참모총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창밖을 다시 보니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고 시험 가동인 듯 했습니다. 연기가 뒤쪽에서 피어올랐고 추진력 테스트였던 거죠. 소음이 커졌고 대기실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소리였던 모양이에요. 폴란드 측 중 한 명이 시계를 봤고 다른 한 명도 봤으며 또 한 명도 시간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항의하지도 않았죠. 그냥 순번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고객들한테 줄을 서게 했어요. 납기를 기다리라고 했고 조건을 제시했으며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이 대기실에서는 달랐어요. 한국이 순번을 정했고 사우디 먼저, 아랍에미레이트 다음, 폴란드는 그 뒤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이해 없이 받아들였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문이 또 열렸습니다. 폴란드 일행분들 준비됐습니다. 직원이 말했고 참모총장이 일어났으며 다른 이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나 함께 나갔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죠. 아마 미국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본 모양이었어요.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강했고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안내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고 탔어요. 공장 쪽으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거대한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납고였는데 문이 열려 있었고 안이 보였어요.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회색 동체였고 날개가 접혀 있었으며 정비 중인 듯 했습니다. 실물이었어요. 차가 멈췄고 내려서 경납고로 걸어갔습니다. 입구에 엔지니어가 서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그가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죠. 안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걸요. 보여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여줄 준비가 돼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던 사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어요. 사천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대기실에 앉아있던 폴란드 장성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출근했는데 책상 위에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 소지, 지하 2층 회의실, 오전 10시, 톰슨 부국장 서명이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는데 뭔가 긴장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고 복도가 나왔어요. 회의실로 향하면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생각했죠. 사실대로 말하면 믿을까요? 아니면 과장이라고 할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부국장 톰슨이 보였고 공군 작전 참모 데이비스 장군도 있었으며 산업협력국장 마크도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봤는데 표정들이 무거웠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끝자리였는데 노트북을 열면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톰슨이 말했습니다. 킴 분석관, 사천 출장 보고 부탁합니다. 준비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나타났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 정문이었죠. 지난주 사천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측 동향 파악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데이비스 장군이 물었습니다. 대기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답했는데 그때 장면이 눈앞에 선했어요. 방문객들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죠. 순번이요? 마크가 되물었는데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공장 투어 일정이 조별로 나뉘어 있었어요. 제가 설명했죠. 사우디가 먼저였고 아랍에미레이트가 다음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오후 조였고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생각하는 표정이었는데 믿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역력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마케팅 아닙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연출된 장면일 수도 있잖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었어요. 제가 말했죠. 실제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1시간씩이요. 불만도 없었어요. 정말입니까? 톰슨이 물었는데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폴란드 참모총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런 줄을 설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원문이 그랬습니까? 데이비스가 물었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답했는데 그때 기억이 생생했어요. 참모총장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거든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더 길게요. 누군가 기침했고 다른 누군가는 펜을 만지작거렸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어요. 한국 측은 뭐라고 했습니까? 톰슨이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했습니까? 보여줬습니다. 제가 말했죠. 경납고를 열어줬어요. 생산 라인을 보여줬고 시험 비행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숫자를 나열하지 않았고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여줬습니다. 있는 그대로요. 그게 전부입니까? 마크가 물었는데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충분했던 것 같아요. 폴란드 측은 메모했고 사진 찍었으며 질문했습니다. 한국 측은 간결하게 답했어요. 과장 없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공장 내부 사진이 나왔는데 조립 라인이었죠. 이게 그들이 보여준 겁니까? 데이비스가 물었습니다. 네. 가동 중인 라인이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멈춘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톰슨이 팔짱을 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그들은 왜 순번을 정한 겁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했죠. 하지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말씀하세요. 용량 문제일 겁니다.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 같고 안전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를 나눴겠죠. 그럼 왜 사우디가 먼저입니까? 마크가 물었는데 날카로웠습니다. 왜 폴란드가 뒤죠? 선착순일 수도 있고 계약 가능성 순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톰슨이 물었습니다. 폴란드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이해 제기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순번이 올 때까지요. 슬라이드를 또 넘겼습니다. 대기실 사진이 나왔는데 멀리서 찍은 거였죠. 폴란드 측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 동맹국이 한국 공장 앞에서 줄을 섰어요. 불평도 없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데이비스가 물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답했죠. 과거에는 우리가 순번을 정했어요. 납기를 정했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고객들은 우리를 기다렸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떻게요? 한국이 정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순서도 일정도요. 그리고 고객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모두 화면을 보고 있었죠. 대기실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폴란드 장성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그 장면을 말이죠. 뭔가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톰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죠?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명 대신 뭘 했습니까? 기다리게 했습니다. 제가 답했죠.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기다리게 했다고요. 누군가 물을 마셨고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작게요.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 표정을 보며 알았어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요. 우리는 늘 기다리게 하는 쪽이었습니다. 고객들한테요. 동맹들한테요. 납기가 밀려도 기다리라고 했고 가격이 올라도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었으니까요. 10년 넘게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천 대기실에서는 달랐어요. 한국이 폴란드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다음 순서로요. 그리고 폴란드는 기다렸어요. 순번이 올 때까지요. 다른 질문 있습니까? 톰슨이 물었는데 목소리가 지쳐 보였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톰슨이 말했습니다. 보고서 작성해서 올려주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둘 나갔죠. 표정들이 무거웠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정리하면서요. 데이비스 장군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킴, 그가 말했어요. 네, 제가 올려다봤죠.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는데 솔직하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늦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장군님, 뭐가요? 대응도요? 인식도요? 제가 답했죠. 폴란드는 이미 결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파악만 하고 있고요. 그 차이가 문제입니다. 데이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말했죠. 하지만 위에서는 다르게 볼 겁니다. 어떻게요? 일시적 현상이라고 할 거예요. 장군이 답했습니다. 한국의 마케팅이 잘 된 거라고 볼 겁니다. 곧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요. 하지만 장군님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현장을 믿어요. 데이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걸 믿습니다. 폴란드가 줄을 섰다는 거요. 그게 사실이에요.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고 올라갔어요. 1층에서 내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흐렸는데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데이비스 말이 맞아요. 위에서는 일시적이라고 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차에 탔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를 봤는데 국방부 건물이 보였어요. 거대했습니다. 위압적이었죠. 하지만 사천 대기실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폴란드 참모총장의 당황한 표정이요. 우리가 이런 줄을 설 줄은 몰랐다던 그 말이요.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도로로 나갔고 신호등이 빨갛게 바뀌었죠. 멈췄어요. 초록불을 기다리면서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폴란드가 뭘 결정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고 있었고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기다리게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는데 뭔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과거 기록을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면서 파일 폴더가 나타났는데 오래된 보고서들이 쭉 나열돼 있었죠. 스크롤을 내리면서 찾았습니다. 특정 파일을요. 2021년 폴더가 나왔고 클릭했어요. 하위 폴더들이 펼쳐졌는데 4월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파일이 있었어요. KF21 첫 공개 평가서라고 적혀 있었는데 더블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열렸고 표지가 나타났어요. 제목과 날짜가 보였는데 작성자 명단에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공동 작성자로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요약본이 나왔는데 읽기 시작했죠. 한국이 신형 전투기 KF-21을 공개했다는 내용으로 시작됐습니다. 시제기 출고 행사가 있었고 언론에 공개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다음 문단을 봤는데 기술적 특징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쌍발 엔진이고 스텔스 설계를 채택했으며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를 탑재했다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기술 이전 포함됨이라고요. 손가락이 멈췄어요. 우리는 그때 그렇게 봤었죠. 한국이 우리 기술로 만드는 거라고요. 우리 허락 아래 진행되는 프로젝트라고요. 계속 읽었습니다. 개발 일정은 지연 가능성 높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신규 개발 프로그램 특성상 예상 납기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죠. 우리는 그렇게 예측했었습니다. 지연될 거라고요.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시장 영향 분석이 나왔는데 제목을 봤죠. 수출 전망 부분이었습니다. 읽었어요. 동남아시아 시장 제한적 진출 예상됨이라고 적혀 있었고 유럽 시장은 기존 플랫폼 선호 경향으로 진입 장벽 높음이라고 했습니다. 중동은 검증된 기종 위주 구매로 신규 진입 어려움이라고 평가했죠. 우리는 한국을 어디에도 끼워 넣지 않았어요. 유럽 시장에도요. 중동 시장에도요. 마지막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종합평가 부분이었는데 눈으로 쭉 훑었죠.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전략적 파급력 제한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5글자가 화면에 떠 있었는데 유독 눈에 밝혔습니다. 커서를 그 문장에 갖다 댔는데 형광펜 효과가 나타났어요. 노란색이었죠. 전략적 파급력 제한적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결론 내렸던 겁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어도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요. 시장을 바꾸지는 못할 거라고요. 우리 입지를 흔들지 않을 거라고요. 믿었어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는데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전략적 파급력 제한적이라는 그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근거가 뭐였죠? 다시 보고서를 봤습니다. 스크롤을 올려서 평가 근거 부분을 찾았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파트너 국가로 분류됨이라고 첫 번째 근거가 나왔어요. 기술 협력 대상이지 경쟁자가 아니며 미국 주도 체계 내에서 역할 수행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독자적 시장 개척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죠. 우리는 한국을 그렇게 봤습니다. 파트너로요. 협력 대상으로요. 우리 밑에서 일하는 나라로요. 경쟁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대안이 될 거라고도 계산하지 않았죠. 당연했습니다. 두 번째 근거를 봤습니다. 유럽 시장은 영내 선호 강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로파이터와 라팔 등 기존 옵션이 존재하며 신규 진입자에게 불리한 구조라고 했습니다. 한국 진출 가능성 낮음이라고 결론 냈죠. 우리는 유럽을 우리 시장이라고 봤습니다. 아니면 유럽 자체 시장이라고요. 한국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럽 국가들이 한국 전투기를 살 리 없다고 봤죠. 나토 동맹국들이 아시아 국가 무기를 선택할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세 번째 근거였습니다. 검증 기간 필요라고 보고서에 적혀 있었죠. 신규 플랫폼은 최소 10년 운용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며 초도 구매국 리스크 부담이 커서 관망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한국 내수 시장 규모가
자가 양산 경제성에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어요. 우리는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봤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어도 팔리려면 오래 걸릴 거라고요. 검증이 필요하다고요. 실적이 쌓여야 한다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계속 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일을 닫았습니다. 화면이 꺼졌는데 검은 바탕만 남았죠. 하지만 그 문장은 여전히 보였습니다. 머릿속에요. 전략적 파급력 제한적이라는 말이요. 우리는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한국은 파트너로만 남지 않았어요. 유럽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했으니까요. 검증 기간도 문제가 안 됐죠. 폴란드는 기다릴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지금 필요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거리가 보였는데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뭔지를요. 판단이 얼마나 빗나갔는지를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색창을 열었는데 폴란드 한국 방문이라고 쳤죠. 뉴스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최근 일주일 기사였는데 클릭했어요. 첫 번째 기사를 봤죠. 폴란드 국방장관 한국 방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진이 있었는데 악수하는 장면이었어요. 한국 국방장관과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는 내용으로 시작됐어요. KF-21 사업 설명을 들었고 사천 공장을 방문했으며 양국 국방장관이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기사를 열었습니다. 폴란드 차기 전투기 선정 막바지라는 제목을 봤어요. 읽었죠. 폴란드 공군은 장비 노후화로 교체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했습니다. 미국, 유럽, 한국 등 옵션을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나왔어요. 미국, 유럽, 한국이라고요. 우리가 먼저 나왔지만 순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이 그 목록에 있다는 거였죠. 옵션으로요.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요. 2021년 보고서는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유럽 진출 가능성이 낮다고 했어요. 신규 진입이 어렵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폴란드는 한국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을 제쳐두고 한국을 먼저 방문했어요. 사천 공장에 갔고 대기실에서 순번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보고서는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세 번째 기사를 열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급증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내용을 봤죠. 한국 방산 수출이 작년 대비 2배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품목은 전차, 곡사포, 전투기 등이고 폴란드가 최대 구매국으로 부상했으며 중동과 동남아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폴란드가 최대 구매국이라고요? 벌써요? KF-21도 아직 양산 전인데요. 하지만 폴란드는 이미 한국 무기를 사고 있었습니다. 전차를요, 곡사포를요, 그리고 이제 전투기까지 검토하고 있었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책상 위에요. 화면이 꺼졌는데 기사 내용은 머릿속에 남아있었어요. 폴란드 방문, 옵션 검토, 최대 구매국이라는 말들이요. 우리는 2021년에 뭘 봤을까요? 시제기 출고식을요, 언론 행사를요, 사진 찍는 장면을요,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전략적 파급력 제한적이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의 준비를요, 시장 개척 의지를요, 실행 능력을요. 우리는 한국을 파트너로만 분류했어요. 협력 대상으로만요. 대안이 될 가능성은 계산하지 않았고 경쟁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폴란드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을 먼저 방문했어요. 사천 공장에 갔고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순번이 올 때까지요. 판단의 오류는 이미 결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걸로요.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쉬웠지만 왜 틀렸는지는 알아야 했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천에서 받은 자료를 꺼냈는데 얇은 책자였어요. 표지에 KF-21 기술 요약본이라고 적혀 있었고 한국항공우주산업 로고도 보였죠.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는데 목차가 나왔어요. 개발 현황, 시험 비행 실적, 일정 관리, 품질 보증 같은 항목들이 나열돼 있었죠.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개발 현황 부분이었는데 읽기 시작했어요. 시제기 6대 제작 완료라는 첫 문장이 나왔고 전 기체 비행 시험 진행 중이라고 이어졌습니다. 각 기체별 역할 분담이 완료됐다고 하면서 구조 시험기, 성능 시험기, 무장 시험기 등으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손가락으로 줄을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천천히요. 놓치지 않으려고요. 다음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시험 비행 실적이었는데 표가 있었죠. 연도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으로 나뉘어 있었고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비행 횟수였습니다. 2021년에 100회였고 2022년에 500회였으며
2023년에 1000회라고 나왔어요. 누적 횟수를 봤는데 1600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1600회요? 다시 확인했는데 맞았습니다. 1600회였죠. 계산기를 열었습니다. 핸드폰으로요. 일수를 계산하기 시작했는데 2021년 첫 비행부터 지금까지 대략 2년 반이었어요. 1600회를 2년 반으로 나눴고 연간 640회가 나왔습니다. 다시 365로 나누니 하루 평균 1.75회였어요. 거의 매일 2번 가까이 날았다는 겁니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신형 전투기가요. 시험 단계인데요. 하루에 2번씩이나요. 보통은 일주일에 한두 번도 많은 편이었거든요. 안전 점검도 해야 하고 데이터 분석도 해야 하며 정비도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거의 매일 날렸던 겁니다. 다음 항목을 봤습니다. 중대 사고 건수라고 적혀 있었는데 숫자를 확인했죠. 0이었습니다. 제로요. 1600회를 날리고 중대 사고가 없다고요? 다시 봤는데 확실했어요. 0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미한 결함 건수도 나와 있었는데 15건이었고 전부 해결됐다고 표시돼 있었어요. 비행 재개까지 평균 3일이라고 나왔습니다. 빠른 거였어요. 결함 발견하고 고치고 다시 날리는데 3일이요. 보통은 몇 주 걸리는데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정 관리 부분이 나왔는데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죠. 계획선과 실적선이었습니다. 파란색이 계획이었고 빨간색이 실적이었는데 처음에는 두 선이 겹쳐 있었어요. 계획대로 진행됐다는 뜻이었죠. 중간쯤 가니까 빨간 선이 파란 선을 앞질렀습니다. 실적이 계획을 넘어선 거였는데 일정을 앞당겼다는 겁니까? 밑에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읽었어요. 당초 계획 대비 4개월 단축되었고 주요 이유는 높은 비행 빈도와 신속한 문제 해결이며 병렬 시험 진행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나왔습니다. 4개월 단축이라고요? 보통은 지연되는 게 정상인데요. 신형 개발은 항상 늦어지거든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설계 변경도 필요하며 재시험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앞당겼습니다. 4개월이나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료를 책상에 펼쳐놓았는데 다시 천천히 봤죠. 1600회 비행에 중대 사고 제로이고 일정은 4개월 단축됐다고요. 이 숫자들이 진짜일까요? 과장은 아닐까요? 마케팅용으로 부풀린 건 아닐까요? 하지만 생각해봤습니다. 한국 측은 검증 가능한 데이터만 줬어요. 비행 횟수는 기록에 남고 사고 건수도 숨길 수 없으며 일정은 더더욱 명확하니까요. 거짓말했다가 들키면 끝이에요. 신뢰를 잃는 거죠. 한국이 그럴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 수치들은 과장이 아니라 보수적이었던 겁니다. 실제는 더 나을 수도 있었죠. 다음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품질 보증 부분이었는데 테스트 항목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구조 강도 시험, 레이더 성능 시험, 무장 통합 시험, 전자전 시험 같은 것들이었고 각 항목마다 진행률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대부분 80% 이상이었고 일부는 100% 완료라고 나와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향후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읽었어요. 2025년 개발 완료 예정이고 2026년 양산 시작이며 초도 인도는 2027년 예상된다고 나왔습니다. 수출 모델은 고객 요구사항 반영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2027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년도 안 돼요. 그때쯤이면 폴란드가 실제 전투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책자를 덮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는데 손으로 표지를 쓸어내렸죠. 매끄러운 종이였습니다. 생각했어요. 이 데이터가 폴란드를 설득했을까요? 1600회 비행이요. 사고 제로가요. 일정 단축이요. 아니었습니다. 설득이 아니었어요. 이건 불안을 제거한 겁니다. 폴란드가 걱정했던 건 뭘까요? 새 전투기가 제대로 날 수 있을까였을 거예요. 사고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일정이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있었을 겁니다. 한국은 그 불안에 답했습니다. 숫자로요. 1600번 날렸고 한 번도 추락하지 않았다고요.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요. 곧 인도 가능하다고요. 폴란드는 새로운 무기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답을 원했던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답을요. 한국은 그걸 제시했습니다. 과장 없이요. 데이터로요. 폴란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다음날 왔어요. 전화로요. 오전 10시쯤이었는데 책상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킴 분석관입니까?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였는데 억양이 있었죠. 동유럽식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폴란드 국방부 얀 코왈스키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국방차관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차관이라고요? 직접 전화를 했다고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물었죠. 목소리를 가다듬으려고 애썼습니다. 지난주 사천 방문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코왈스키가 말했어요. 귀국 측과 협의가 필요해서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메모지를 당겼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차기 전투기 도입건입니다. 여러 옵션을 검토 중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F-16 교체건이시죠? 맞습니다. 코왈스키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서요. 미국은 언제까지 제공 가능합니까? 손이 멈췄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서 떨어졌어요. 언제까지냐고요? 구체적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납기를요? 일정을요? 확답을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준비된 게 없었거든요. 폴란드가 이렇게 빨리 물어올 줄 몰랐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조정 중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짧았지만 무겁게 느껴졌죠. 조정이요? 코왈스키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어요. 네. 생산 일정이랑 납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죠. 곧 답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직설적이었어요. 일주일쯤이요. 길어도 2주일이면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실은 확신이 없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코왈스키가 답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제가 되물었어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가 말했죠. 우리 일정이 촉박해서요. 이해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회신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죠. 메모지를 봤습니다. 미국은 언제까지 제공 가능합니까?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 손글씨였는데 휘갈겨 쓴 거였죠. 하지만 선명했습니다. 질문이 명확했어요. 언제까지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줄 수 있냐고요? 과거에는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물었어요. 얼마나 기다릴 수 있냐고요? 납기가 밀려도 괜찮냐고요? 고객들은 답했죠. 기다리겠다고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폴란드가 물었어요. 우리한테요. 언제 줄 수 있냐고요?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리고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려달라고만 했어요. 조정 중이라고요. 확인하고 있다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죠. 햇살이 강했고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어요. 평범한 오전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근본적으로요. 전화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내선 버튼을 눌렀어요. 산업협력국이었죠. 신호음이 울리고 곧 누군가 받았습니다. 산업협력국입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크 국장님 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회의 중이신데요. 직원이 답했어요. 급한 일입니까? 폴란드에서 연락 왔습니다. 제가 말했죠. 납기 문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전화가 보류됐습니다. 대기 음악이 나왔어요. 경쾌한 곡이었는데 제 마음은 무거웠죠. 음악이 끊어졌습니다. 마크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폴란드 국방차관한테서 전화 받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납기 확인 요청이요. F-16 후속 기종이요. 뭐라고 답했습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조정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답했죠. 1~2주일 안에 회신하겠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1~2주일이요? 마크가 다시 물었습니다. 확인하는 투였죠. 네. 그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크가 말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렸어요. 이마를 손등에 댔는데 차갑게 느껴졌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확인하고 있다고요? 조정 중이라고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왜죠? 우리가 준비 안 돼 있으니까요. 폴란드가 이렇게 빨리 결정할 줄 몰랐으니까요. 한국이 실제 옵션이 될 줄 몰랐으니까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0시 40분이었죠. 통화한 지 40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메모지를 다시 봤습니다. 밑에 제가 추가로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코왈스키가 한 말이었죠. 그 문장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폴란드는 서두르고 있었어요. 우리를 기다릴 생각이 없었죠. 다른 옵션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요. 어쩌면 중국도요. 우리는 이제 선택지 중 하나였습니다. 유일한 답이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지하 2층 회의실이었어요. 톰슨 부국장이 주재했죠. 마크도 있었고 데이비스 장군도 왔습니다. 저도 불렸어요. 상황 설명해 주세요. 톰슨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폴란드 국방차관한테서
전화 받았습니다. 제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납기 확인 요청이었습니다. F-16 후속 기종이요. 뭐라고 답했습니까? 데이비스가 물었습니다. 조정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답했죠. 1~2주일 안에 회신하겠다고요. 가능합니까? 톰슨이 마크를 봤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렵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지금 다른 주문으로 꽉 찼거든요. 폴란드 물량 끼워 넣으려면 재조정이 필요해요. 얼마나 걸립니까? 톰슨이 물었습니다. 한 달은 봐야 합니다. 마크가 답했어요. 그것도 빠른 거고요. 한 달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1~2주일이라고 했는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봤어요. 왜 1~2주일이라고 했습니까? 톰슨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답했죠. 코왈스키 차관 목소리가 급했어요. 시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요. 더 미루면 다른 쪽으로 갈 것 같았습니다. 한국말입니까? 데이비스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면 중국이요. 톰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우리가 시간을 요청하고 있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답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요. 과거에는 우리가 시간을 줬습니다. 고객들한테요. 기다리라고 했죠. 납기 밀려도 참으라고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시간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한테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조정 중이라고요. 입장이 바뀐 겁니다. 완전히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메모지가 놓여 있었죠. 미국은 언제까지 제공 가능합니까? 시간이 중요합니다. 두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를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국무부와 협의가 끝났어요. 공식 메시지를 작성하기로 했죠. 폴란드한테 보낼 거였습니다. 회의실에 모였어요. 톰슨 부국장이 있었고 국무부에서 린다 에반스 국장이 왔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어떻게 쓸까요? 톰슨이 물었습니다. 동맹 관계를 강조해야 합니다. 린다가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해온 역사를 상기시키는 거죠. 구체적인 납기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확정 못했잖아요. 준비 중이라고 쓰겠습니다. 톰슨이 말했어요. 최적의 해법을 찾고 있다고요.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린다가 타이핑했어요. 스크린에 문장들이 나타났죠. 미국은 폴란드와의 동맹 관계를 중시합니다. 첫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습니다. 다음 문장이 이어졌죠. 차기 전투기 도입건에 대해 최적의 해법을 준비 중입니다. 핵심 문장이 나왔습니다. 곧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읽어봤습니다. 3번 읽었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린다가 물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대로 보내죠.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 못했으니까요. 린다가 답했어요. 일단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납기를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구체적인 일정을요. 이 메시지는 그걸 피하고 있어요.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톰슨이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확답할 수 없잖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맞았으니까요.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로요. 외교 채널을 통해서였죠. 암호화된 이메일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답장을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1시간이 지났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째 되니까 메일이 왔어요. 폴란드에서였죠. 열었습니다. 짧았어요. 예상보다 훨씬요. 미국 측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첫 줄이었어요. 이해합니다. 두 번째 줄이었죠. 다만 일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3문장이요. 우리는 6문장을 보냈는데 폴란드는 3문장으로 답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요. 이해합니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정중했습니다. 예의 바른 표현이었죠. 하지만 뭔가 느껴졌어요. 거리감이요.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폴란드가 답장할 때면 감사하다는 말이 있었어요. 미국의 지원에 고맙다고요. 동맹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고요. 함께 나아가자고요. 그런 문장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해한다고만 했어요. 다만 일정이 중요합니다. 이 문장을 다시 봤습니다. 다만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역접이었죠. 이해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우리 메시지보다요. 우리 동맹 관계보다요. 우리 역사보다요. 프린트를 했습니다. 종이로 뽑았어요. 들고 복도를 걸어갔죠. 톰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톰슨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답장 왔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받아서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짧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답했죠. 세 문장이요. 이해한다고요? 톰슨이 되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중한 거절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듣기는 했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일정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톰슨이 다시 종이를 봤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과거 같았으면 충분했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준비 중이라고 하면 폴란드는 기다렸어요. 최적의 해법을 찾고 있다고 하면 믿어졌죠. 동맹 관계를 언급하면 고개를 끄덕였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떻게요? 톰슨이 물었습니다. 이해한다고만 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동맹을 언급하지도 않았고요. 함께 나아가자는 말도 없어요. 그냥 일정이 중요하다고만 했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톰슨이 물었습니다. 우리를 중심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과거에는 미국이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그게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준비 중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은 기다렸죠.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폴란드한테는 일정이 중심이에요. 우리가 아니라요. 톰슨이 종이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의자에 기댔어요. 한숨을 쉬었죠. 정중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어요. 무례하지 않았죠.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우리 메시지가 답이 아니라는 거요. 뭐가 답입니까? 톰슨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요. 제가 답했습니다. 언제 줄 수 있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납기가 정확히 언제인지요. 우리가 못 준 바로 그거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종이를 책상에 놓았어요. 다시 읽었죠. 이해합니다. 다만 일정이 중요합니다. 두 문장이었어요. 24글자였죠.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런 답장이 올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짧게 답할 수 없었어요. 미국한테요. 동맹국한테요. 더 길게 썼어야 했죠. 감사 표현도 넣어야 했고요. 협력 의지도 강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폴란드는 간결하게 답했습니다. 이해한다고요. 일정이 중요하다고요. 그게 전부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늘게요.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혔습니다. 흘러내렸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관계를 강조했어요. 오랜 파트너십을 언급했죠. 최적의 해법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충분했을 문장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그런 말이 필요 없었어요. 구체적인 게 필요했죠. 납기요. 일정이요. 확답이요. 우리가 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후 5시였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자정쯤일 거예요. 코왈스키 차관은 뭘 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을까요? 아니면 깨어서 다른 옵션을 검토하고 있을까요? 한국 자료를 보고 있을까요? 중국 제안서를 읽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어요. 규칙적인 소리였죠.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요. 다만 일정이 중요합니다. 그 문장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를 중심에 두지 않고 있었어요. 더 이상요. 다음 날 아침 정보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거였어요. 각국 동향을 보고하는 자리였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보국 팀장 케빈 로저스가 앞에 서 있었죠. 시작하겠습니다. 케빈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사항입니다. 스크린에 슬라이드가 떴어요. 여러 나라 이름이 나열돼 있었죠. 폴란드 항목이 보였습니다. 폴란드 관련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케빈이 말했어요. 지난주 폴란드 국방부 대표단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이라고요? 중국을요? 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흘 전입니다. 케빈이 답했어요. 공식 일정은 아니었고요. 비공개 미팅이었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톰슨이 물었습니다. 국방부 차관급 인사입니다. 케빈이 답했죠. 코왈스키 차관은 아니고 실무진이었어요. 하지만 고위급입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투기 도입 건입니다. 케빈이 말했어요. 중국이 제안을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중국 측 제안 내용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읽기 시작했죠. J-10C 수출형 제공 가능. 첫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단가는 시장 가격 대비 20% 할인. 두 번째 항목이었어요. 납기는 계약 후 2년 이내. 세 번째 항목이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항목을 봤습니다. 조건부 기술 이전 포함. 밑에 작은 글씨로 추가 설명이 있었어요. 정치적 협력 조건 충족 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정치적 협력이요? 톰슨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중국 입장 지지입니다. 케빈이 답했어요. 특정 국제 이슈에서요. 대만 문제, 남중국해 분쟁, 인권 관련 사안 등이요. 노골적이군요. 데이비스 장군이 말했습니다. 네.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격과 납기를 제시하고 대신 정치적 대가를 요구했죠. 폴란드 반응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케빈이 답했어요.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톰슨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케빈이 말했어요.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어요. 옵션으로 남겨뒀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머리가 복잡했어요. 중국이 개입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달랐어요. 구체적인 제안까지 나왔죠. 가격 할인, 빠른 납기, 기술 이전까지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제안 내용을 적었죠. 가격 20% 할인, 납기 2년, 기술 이전 가능, 조건은 정치적 협력. 우리 제안과 비교해봤습니다. 우리는 가격을 제시 못했어요. 납기도 확정 못했죠. 기술 이전은 제한적이었고요. 조건은 딱히 없었습니다. 동맹 관계니까요. 하지만 구체적인 게 없었어요. 중국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어요. 얼마에, 언제,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요? 노골적이었죠. 정치적 대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명했어요. 적어도 폴란드는 뭘 주고 뭘 받는지 알 수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말했죠. 킴 분석관입니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코왈스키였어요. 네, 차관님. 제가 답했습니다. 왜 전화하셨을까요? 시간 되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얘기할 게 있어서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왈스키가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한국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답했어요. 중국도 제안을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이미 알고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할까요?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보를 받았어요. 그럼 아시겠네요. 코왈스키가 말했어요. 그들 제안이 구체적이라는 걸요. 네,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도 구체적인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곧입니다. 제가 말했죠. 며칠 안에요. 코왈스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킴 분석관.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을 선호합니다. 동맹국이니까요. 오랜 파트너니까요. 하지만요. 제가 물었습니다. 뒤에 말이 더 있을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선택지는 3개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미국, 한국, 중국이요. 3곳 다 가능합니다. 3곳 다 우리한테 팔 의향이 있어요. 문제는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가격, 납기, 기술 이전, 정치적 부담. 코왈스키가 나열했어요. 이 4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할 겁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건 경고가 아니에요. 현실 통보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곧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선택지는 3개다.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미국, 한국, 중국이요. 3곳이 같은 선상에 있었습니다. 동등한 옵션이었어요. 과거에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1순위였어요. 나머지는 대안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셋 다 옵션이었습니다. 같은 무게였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더 불리했을지도 몰라요. 한국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명확한 조건을 내걸었죠. 우리는 준비 중이라고만 했어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차들이 지나갔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선택지 중 하나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유일한 답이 아니었어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어요. 선택지 3개. 미국, 한국, 중국. 미국은 동맹이지만 구체성 부족. 한국은 데이터 확실하고 납기 빠름. 중국은 가격 싸고 조건 명확하나 정치적 부담. 3줄을 적고 나니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약점이 뭔지요? 구체성이었어요. 확답이었죠. 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톰슨한테 가야 했습니다. 보고해야 했어요. 코왈스키 통화 내용을요.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걸어가면서 생각했죠. 어떻게 말할까요? 폴란드가 중국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요. 선택지가 3개라고 했죠.
했다고요. 우리는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요. 톰슨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다 멈췄어요. 손이 문 앞에서 머뭇거렸죠. 한번 보고하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밀리고 있다는 걸 공식화하는 거였죠. 손을 들었습니다.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톰슨이 저를 봤습니다. 코왈스키한테서 전화 받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 제안건이요. 톰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앉으세요. 그가 말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설명하기 시작했죠. 선택지가 3개라고 했습니다. 미국, 한국, 중국이요. 동등한 옵션이래요. 그리고 곧 결정할 거라고요. 톰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이건 경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어요. 현실 통보래요.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죠. 우리는 선택지 중 하나가 됐습니다. 더 이상 유일한 답이 아니었어요. 선택지 중 하나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았는데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죠. 폴란드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요. 정보국에 전화했습니다. 케빈을 찾았어요. 폴란드 내부 논의 자료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차관급 회의록 같은 거요. 비공식 채널로 입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케빈이 답했어요. 요약본인데요. 보내드릴까요? 부탁합니다. 제가 말했죠. 10분 후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열었죠. 폴란드 국방부 내부 회의 요약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날짜는 사흘 전이었어요. 코왈스키가 전화하기 하루 전이었죠. 읽기 시작했습니다. 차기 전투기 도입 관련 최종 검토 회의. 첫 줄이었어요. 참석자는 국방차관, 공군참모총장, 조달국장 등이었습니다. 다음 문단을 봤습니다. 미국 측 제안 검토. 소제목이 나왔어요. 내용을 읽었죠. 동맹관계 강조하나 구체적 납기 미제시 적혀 있었습니다. 최적 해법 준비 중이라는 표현 반복. 신뢰도 하락. 기술 이전 조건 불명확. 정치적 압박 가능성 존재.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정치적 압박 가능성이라고요? 우리가 압박한다고요? 밑에 추가 설명이 있었어요. 과거 사례 참조. 특정 정책 채택 시 군사협력 조정 경험. 우리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폴란드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거래하면 보이지 않는 조건이 따라온다는 걸요. 정치적으로 맞춰줘야 한다는 걸요. 공식 문서에는 안 적혀 있지만 현실에는 존재하는 압박이요. 다음 항목을 봤습니다. 중국 측 제안 검토. 소제목이었어요. 읽었죠. 가격 경쟁력 높음. 납기 명확함. 첫 줄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부 가능. 하지만 정치적 대가 명확. 대만 문제 입장 표명 요구. 국제사회 고립 우려. 나토 관계 악화 가능성. 리스크 큼. 중국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조건도 선명했어요. 뭘 주고 뭘 받는지 확실했죠. 하지만 대가가 컸습니다. 정치적으로요. 국제관계에서요. 폴란드는 그걸 감당해야 했어요. 마지막 항목이 나왔습니다. 한국 측 제안 검토. 소제목을 봤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기술 데이터 신뢰 가능. 첫 문장이었습니다. 시험 비행 1600회 검증됨. 사고율제로 확인됨. 납기 준수 가능성 높음. 2년 내 인도 가능. 다음 문단을 읽었습니다. 정치적 조건 없음. 적혀 있었어요. 운용 방식 설명에 집중. 유지보수 체계 명확. 교육 훈련 프로그램 구체적. 책임 구조 투명. 추가 요구사항 없음. 손가락이 그 문장에 머물렀습니다. 정치적 조건 없음. 추가 요구사항 없음. 한국은 조건을 달지 않았던 겁니다. 정치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입장 표명을 강요하지도 않았죠. 그냥 운용 방식만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훈련하는지요. 밑에 추가 메모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쓴 거였어요. 사천 방문 시 관찰 사항이라고 적혀 있었죠. 읽었습니다. 판매 압박 없었음. 그렇게 시작됐어요. 홍보 자료 최소화, 기술 설명 간결함, 실물 시연 위주, 질문에만 답변, 설득 시도 없음. 대기 시간 길었으나 사과 없음. 자신감으로 보임. 저는 그 메모를 읽으며 사천 대기실을 떠올렸습니다. 폴란드 참모총장이 앉아서 기다리던 모습이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먼저 들어가던 장면이요. 한국 측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설득하지도 않았죠. 그냥 순번을 정했고 보여줬습니다. 준비된 것을요. 파일을 계속 읽었습니다. 종합평가 부분이 나왔어요. 새 옵션 비교표였습니다. 미국은 동맹관계 장점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납기 불확실, 조건 모호, 정치적 압박 가능성이라고 적혀 있었죠. 중국은 가격 저렴, 납기 명확이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대가 명확, 국제관계 악화,
기술 신뢰도 의문이라고 써 있었어요. 한국은 기술 검증됨, 납기 신뢰 가능, 정치적 부담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점은 신규 플랫폼, 장기 운용 데이터 부족이었어요. 하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더 명확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결론 및 권고사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읽었습니다. 미국은 기다려야 하는 선택, 첫 줄이었습니다. 중국은 감당해야 하는 선택, 두 번째 줄이었어요. 한국은 지금 가능한 선택, 세 번째 줄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세 문장이요.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폴란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미국은 기다려야 한다고요. 언제 줄지 모르니까요. 중국은 감당해야 한다고요.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한국은 지금 가능하다고요. 확실하니까요. 파일을 닫았습니다. 의자에 기댔어요. 천장을 봤죠.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를 평가했습니다. 냉정하게요. 동맹관계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납기를 확인했습니다. 없었어요. 조건을 살폈죠. 모호했습니다. 정치적 압박을 고려했어요. 가능성이 있었죠. 그리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선택이라고요. 중국도 평가했습니다. 가격을 봤어요. 쌌죠. 납기를 확인했습니다. 명확했어요. 조건을 읽었죠. 선명했습니다. 너무 선명해서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결론 내렸습니다. 감당해야 하는 선택이라고요. 한국도 평가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신뢰할 수 있었죠. 납기를 봤습니다. 가능했어요. 조건을 찾았죠. 없었습니다. 운용 방식만 설명돼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 가능한 선택이라고요. 사천 대기실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 직원이 폴란드 차례라고 부르던 순간이요. 참모총장이 일어나던 모습이요. 경납고로 걸어가던 장면이요. 그때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왜 한국은 설명하지 않을까? 왜 설득하지 않을까? 왜 홍보하지 않을까? 이제 알았습니다. 그들은 팔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줬을 뿐이었죠. 운용 가능한 상태를요. 준비된 모습을요. 확신을요. 그게 더 강력했던 겁니다. 설득보다요. 조건보다요. 약속보다요. 미국과 중국은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조건을 달았어요. 단서를 넣었죠. 정치적 대가를 요구했거나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된다고 보여줬어요. 이렇게 훈련하면 된다고 가르쳐줬죠. 폴란드는 그 차이를 봤습니다. 명확하게요. 그리고 평가했어요. 냉정하게요.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한국은 지금 가능한 선택. 그 문장이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뭘 원하는지요. 뭘 중요하게 보는지요. 누구를 선택할지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조건과 단서를 달았어요. 한국은 운용 방식만 설명했죠. 폴란드는 그 차이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있었어요. 선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느낌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폴란드 내부 문서가 그걸 보여줬으니까요. 다음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 합동이었어요. 린다 에반스가 왔고 톰슨도 있었죠. 데이비스 장군도 참석했습니다. 저도 불렸어요. 폴란드한테 다시 접촉해야 합니다. 린다가 말했어요. 더 구체적인 제안으로요. 뭘 제안합니까? 톰슨이 물었습니다. 납기 단축 노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린다가 답했어요. 생산 일정 재조정 가능하다고요. 가능합니까? 데이비스가 물었습니다. 실제로요? 노력하면 됩니다. 린다가 말했죠. 최우선 순위로 올리면 되잖아요. 다른 주문을 뒤로 미루는 겁니까? 톰슨이 물었습니다. 필요하다면요. 린다가 답했어요. 폴란드가 중요하니까요. 조건 재조정도 언급합시다. 데이비스가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요. 정치적 유연성도 보여줘야 합니다. 린다가 덧붙였어요. 우리가 압박하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해요.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린다가 타이핑했어요. 미국은 폴란드와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첫 문장이 나왔죠. 납기 단축을 위해 생산 일정을 재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었어요. 기술 이전 범위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세 번째 문장이 이어졌죠. 정치적 조건은 없습니다. 네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동맹으로서 폴란드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나왔어요. 읽어봤습니다. 이전 메시지보다 나았어요. 구체적이었죠. 노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편했어요.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스스로한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또 시간을 요청하고 있다는 걸요. 재조정하겠다고요. 검토 중이라고요. 노력하겠다고요. 여전히 확답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얼마인지,
확실히 가능한지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2년이라고 했어요. 명확했죠. 중국도 2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재조정하겠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메시지가 발송됐어요. 외교 채널로요. 폴란드 국방부한테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답장을요. 오래 걸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죠. 사흘째 되는 날 오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열었어요. 짧았습니다. 미국 측 메시지 받았습니다. 첫 줄이었어요. 미국의 노력은 존중합니다. 두 번째 줄이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3번. 4번요. 미국의 노력은 존중합니다. 그 뒤에 아무 말도 없었어요. 감사하다는 말도요. 기대한다는 말도요. 함께 논의하자는 말도요. 언제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도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노력은 존중한다고만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놓았어요. 의자에 기댔죠. 이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달랐어요. 폴란드가 답장할 때면 다음 단계 얘기가 나왔습니다. 회의 일정을 잡자고 했어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실무진 접촉을 제안했습니다. 뭔가 이어졌어요. 계속 진행됐죠. 하지만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노력은 존중한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끝이었죠. 이건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정중한 종료였어요. 대화를 끝내는 방식이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톰슨한테 가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어요. 사무실 문을 노크했죠. 들어왔습니다. 답장 왔습니까? 톰슨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답했어요. 프린트한 종이를 내밀었죠. 받아서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력은 존중한다고요? 톰슨이 되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끝났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뭐가요? 설득이요.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뭘 제안하든 이미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톰슨이 물었습니다. 그 뒤에 말이 없잖아요. 제가 설명했어요. 과거 같았으면 뭔가 이어졌을 겁니다. 다음 회의 일정이든 추가 질문이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노력은 존중한다고만 했죠. 톰슨이 종이를 내려놨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결정했다는 겁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침묵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침묵이 결정 이후에 침묵 같아요. 톰슨이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죠. 저도 조용히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폴란드 답장을 다시 열었죠.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미국의 노력은 존중합니다. 그 문장을 계속 봤어요. 존중한다고요. 하지만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거였죠. 노력을 인정한다고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를 배려한다고요. 하지만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코왈스키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어요. 직접 물어볼까요? 결정했냐고요. 우리 제안은 어떠냐고요.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소용없었어요. 대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정중하게 거절하겠죠.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할 거예요. 곧 알려주겠다고 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 차례는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늘게요. 하늘이 회색이었죠. 거리에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걷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니었어요. 뭔가 끝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폴란드한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납기 단축하겠다고 했어요. 조건 재조정하겠다고 했죠. 기술 이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압박 없다고 강조했어요. 동맹을 존중한다고 말했죠.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제안했어요. 양보할 수 있는 건 다 양보했죠.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여전히 확답을 못 줬으니까요. 재조정하겠다고만 했지 언제까지인지 안 말했어요. 검토 중이라고만 했지 확정은 안 했죠. 노력하겠다고만 했지 보장은 못 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2년이라고 했죠. 명확했습니다. 중국도 2년이라고 했어요. 조건은 명확했고요. 폴란드는 선택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결정은 난 거였어요. 우리 노력은 존중한다고 했지만 선택하지는 않은 겁니다. 이 침묵이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메일을 닫았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책상 위를 정리했죠. 서류를 모았습니다. 폴란드 관련 파일들이었어요. 폴더에 넣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닫았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노력은 존중합니다.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어요. 존중은 하지만 선택은 안 한다는 거였죠. 인정은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배려는 하지만 다른 곳을 본다는 거였어요. 그게 폴란드가
우리한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정중했지만 명확했어요. 예의 바르지만 단호했죠. 그리고 그 뒤에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결정이 났다는 걸요. 결정이 났다는 걸 확신한 지 이틀 후였습니다. 정보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케빈이었죠. 폴란드 자료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최종 내부 회의 요약본이에요. 보시겠습니까? 보내주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10분 후에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폴란드 국방부 최종 의사결정 회의 요약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었죠. 날짜는 어제였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봤어요. 국방장관, 차관, 공군참모총장, 조달국장, 기획실장까지요. 고위급 전원이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차기 전투기 도입 최종 결정을 위한 회의. 첫 문장이었어요. 3개 옵션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다음 문장이 이어졌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최종 평가라는 거였어요. 결정이 여기 담겨 있다는 뜻이었죠.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미국 옵션 평가. 소제목이 나왔어요. 읽었습니다. 동맹관계의 가치는 인정함. 첫 줄이었습니다. 과거 협력 실적 우수함. 기술력 검증됨. 다음 줄들이 이어졌어요.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뒤에 뭐가 나올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구체적 일정 부재. 나왔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어요. 납기 재조정 제안했으나 확정 시점 불명확. 기술 이전 범위 검토 중이나 구체성 결여. 노력 의지 보였으나 실행 계획 미흡. 결론. 기다려야 하는 선택.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그 문장에 머물렀어요. 기다려야 하는 선택이라고요. 우리를 그렇게 정의한 겁니다. 동맹도 아니고 파트너도 아니고 기다려야 하는 선택이라고요. 다음 항목을 봤습니다. 중국 옵션 평가. 소제목이었어요. 읽었죠. 가격 경쟁력 명확함. 첫 줄이 나왔습니다. 납기 2년 확정적. 기술 이전 조건부 가능.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정치적 대가 명시적. 다음 문장이 나왔죠. 대만 문제 입장 표명 요구됨. 국제사회 내 입지 변화 불가피. 나토 내 신뢰 손상 우려. 장기적 외교 비용 큼. 결론. 감당해야 하는 선택.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감당해야 하는 선택이라고요. 중국은 그렇게 정의됐습니다. 명확하지만 대가가 크다고요. 쉽지만 무겁다고요. 가능하지만 부담스럽다고요. 마지막 항목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한국 옵션 평가. 소제목을 봤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기술 데이터 신뢰도 높음. 첫 줄이었습니다. 시험 비행 1600회. 사고 제로 검증. 납기 2년 이내 가능. 실현 가능성 높음. 가격 적정. 협상 여지 있음. 긍정적인 평가들이 쭉 이어졌어요. 다음 문단을 봤습니다. 정치적 조건 부재 확인됨.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천 방문 시 판매 압박 없었음. 운용 중심 설명. 실용적 접근. 추가 요구사항 없음. 자주적 결정 존중 태도 명확. 기술 이전 협의 가능. 강요 없음. 다음 문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단점 평가도 있었어요. 신규 플랫폼으로 장기 운용 데이터 부족 적혀 있었죠. 하지만 시험 데이터로 일부 보완 가능. 초도 운용국 리스크 존재하나 수용 가능 수준. 나토 내 선례 없으나 문제 요소 아님. 단점들이 나왔지만 전부 수용 가능하다고 평가됐습니다. 마지막 줄을 봤습니다. 결론. 지금 가능한 선택.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가능한 선택이라고요. 한국은 그렇게 정의됐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다고요. 감당할 부담도 없다고요. 지금 바로 가능하다고요. 페이지를 내렸습니다. 최종 권고 사항이 나왔어요. 읽었습니다. 3개 옵션 종합 비교 결과. 제목이었습니다. 미국은 기다려야 하는 선택. 첫 줄이 다시 나왔어요. 동맹 가치 있으나 일정 불확실. 실행 계획 구체화 필요. 현 시점 선택 어려움. 중국은 감당해야 하는 선택. 두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조건 명확하나 정치적 비용 큼. 장기 외교 관계 고려 시 부적합. 현 시점 선택 부적절. 한국은 지금 가능한 선택. 세 번째 단락이 나왔죠. 기술 검증됨. 일정 신뢰 가능. 정치적 부담 없음. 실용적 접근 확인됨. 현 시점 최적 선택으로 판단됨. 의자에서 몸이 빠졌습니다. 힘이 쭉 빠진 것 같았어요. 최적 선택이라고요. 한국이요. 우리가 아니라요.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읽었습니다. 한국 측과 예비계약 협의 진입. 첫 항목이었습니다. 기술 세부 사항 확인 절차 진행. 두 번째 항목이었어요. 가격 및 일정 최종 조율. 세 번째 항목이 나왔죠. 공식 발표 시기 조율 중. 마지막 항목이었습니다. 파일을 닫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하지만 그 문장들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은 기다려야 하는 선택, 중국은 감당해야 하는 선택, 한국은 지금 가능한 선택. 세 문장이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폴란드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요. 중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한국을 어떻게 선택했는지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흐렸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생각했어요. 우리는 언제 설득의 시점을 놓친 걸까요? 폴란드가 사천을 방문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코왈스키가 처음 전화했을 때일까요? 어쩌면 그보다 더 전이었을지도 몰라요. 2021년에 KF-21을 평가했을 때요. 전략적 파급력 제한적이라고 썼을 때요. 한국을 파트너로만 분류했을 때요. 경쟁자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때요. 그때 이미 놓친 거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설득의 시점은 따로 없었어요. 우리가 준비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요. 폴란드가 물었을 때 답할 게 없었어요. 언제냐고 물었는데 확인해 보겠다고만 했죠. 얼마냐고 물었는데 조정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노력하겠다고만 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2년이라고 했어요. 확정적이라고 했죠. 가능하다고 보여줬습니다. 데이터로요. 중국도 명확했어요. 2년이라고 했죠. 조건도 선명했습니다. 우리만 모호했어요. 재조정, 검토, 노력 그런 단어들만 썼죠. 폴란드는 그걸 봤습니다. 명확하게요. 그리고 평가했어요. 기다려야 하는 선택이라고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파일을 다시 봤어요. 마지막 문장을 화면에 띄워놨죠. 한국은 지금 가능한 선택. 그 문장을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설득의 시점을 놓쳤다는 걸요. 아니, 애초에 설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걸요.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걸요. 확답을 못 줬다는 걸요. 폴란드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요. 다른 선택지가 있었으니까요. 지금 가능한 선택이요. 지금 가능한 선택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공식 통보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폴란드 국방부에서 온 거였죠. 제목을 봤습니다. 차기 전투기 사업 관련 공식 통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클릭했어요. 열렸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폴란드 국방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의 협력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첫 문장이었어요. 정중했습니다. 여러 옵션을 면밀히 평가했으며 각국의 제안을 존중합니다. 두 번째 문장이 이어졌죠. 예의 바른 표현이었어요. 기술적 검증, 일정 신뢰도, 운용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문장이 나왔습니다. 다음 줄로 넘어갔습니다. 빈줄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예비계약협의에 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달랐어요. 무게가 있었죠. 미국을 포함한 모든 제안국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문장이 나왔습니다.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예비계약 협의에 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요. 중국도 아니고요. 한국이었어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기회는요. 프린트를 했습니다. 종이로 뽑았어요. 들고 복도로 나갔죠. 톰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노크했어요. 들어왔습니다. 통보 왔습니까? 톰슨이 물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제가 종이를 건넸습니다. 받아서 읽었어요. 표정이 굳었죠. 한국이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답했습니다. 예비계약 협의래요. 톰슨이 종이를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부 문서에서 이미 봤거든요.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사흘 전부터요. 제가 답했습니다. 최종 회의 요약본을 받았어요. 왜 미리 보고 안 했습니까? 톰슨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미 결정된 거였거든요. 보고해도 소용없었을 겁니다. 톰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어요. 한참 그렇게 있었죠. 보고서 써야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상부예요. 어떤 내용으로요? 톰슨이 물었습니다. 상황 정리요. 제가 답했어요. 왜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뭘 놓쳤는지요. 제목은요? 아직 못 정했습니다. 제가 답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 문서를 만들었죠. 제목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차기 전투기 사업 분석.
한국 변수 평가. 타이핑했어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국 변수라고요? 변수가 맞나요? 지웠습니다. 다시 생각했어요. 한국은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상 못한 요소도 아니었어요. 우연도 아니었죠.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요. 데이터를 쌓았어요. 실적을 만들었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었어요. 아니, 보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폴란드 차기 전투기 사업 분석. 한국 리스크 평가. 한국 리스크라고요. 손가락이 또 멈췄습니다. 리스크가 맞나요? 한국이 위협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비난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잘못한 게 없었죠. 그들은 준비했고 보여줬고 선택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리스크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였어요.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게요. 준비 안 된 게요. 인식하지 못한 게요. 그게 리스크였습니다. 제목을 그대로 뒀습니다. 폴란드 차기 전투기 사업 분석. 한국 리스크 평가. 이게 맞았어요. 한국이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현실이라는 뜻으로요.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약부터 적었어요.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다. 첫 문장을 썼죠. 이는 단순한 계약 선정이 아니다. 두 번째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방산 시장의 지형 변화를 의미한다. 세 번째 문장이 나왔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3년간 준비했다. 적었어요. 기술을 검증했고 데이터를 쌓았다. 시험 비행 1600회를 달성했다. 중대 사고 제로를 유지했다. 일정을 4개월 앞당겼다. 사실들을 나열했습니다. 과장 없이요. 미국은 준비되지 않았다. 다음 문단을 시작했어요. 납기를 확정하지 못했다.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재조정과 검토만 반복했다. 폴란드는 기다리지 않았다. 우리 실패도 나열했습니다. 솔직하게요. 결과는 명확하다. 마지막 문단을 썼죠. 폴란드는 한국을 지금 가능한 선택으로 평가했다. 미국은 기다려야 하는 선택으로 분류됐다. 이는 한국의 성공이자 우리의 실패다.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한국 리스크 평가. 제목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제목이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을 위협으로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적대시한다고 볼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리스크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현실이 리스크였죠. 한국이 준비됐다는 사실을요. 경쟁자가 됐다는 현실을요.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변화를요. 우리가 그걸 몰랐다는 게 리스크였습니다.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요. 준비 안 했다는 게요. 각주를 추가했습니다. 문서 맨 아래에요. 한국 리스크는 한국의 위협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적었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시장 변화, 대비하지 못한 경쟁 환경, 준비하지 못한 대응 전략을 의미한다. 한국은 정당한 경쟁자로서 시장에 진입했다. 우리가 그 변화를 읽지 못한 것이 리스크다. 각주를 읽어봤습니다. 명확했어요. 오해의 여지가 없었죠. 저장했습니다. PDF로 변환했어요. 파일명을 확인했죠. 폴란드 차기 전투기 사업 분석. 한국 리스크 평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있었어요. 주말을 맞이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서요. 한국 리스크. 그 단어를 계속 봤어요. 한국을 비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잘했어요. 준비했고 보여줬고 선택받았죠. 당연한 거였습니다. 리스크는 우리였어요. 대비 못한 우리요. 인식 못한 우리요. 준비 안 된 우리요. 그게 진짜 리스크였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사무실을 나섰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갔죠. 로비로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라디오를 켰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소식은 없었어요. 아직 공식 발표 전이었으니까요. 곧 알려지겠죠.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다고요. 그럼 모두 놀랄 겁니다. 나토 회원국이 아시아 전투기를 샀다고요. 미국 대신 한국을 택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상했으니까요. 그리고 이해했으니까요. 폴란드는 당연한 선택을 한 겁니다.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은 다르게 봤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공군 참모차장도 있었고 산업협력국 전체 인원도 왔습니다. 국무부에서도 여러 명이 참석했죠. 저도 불렸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누가 먼저 말을 꺼낼까 하는 침묵이 흘렀죠. 공군 참모차장 밀러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폴란드는 오랜 동맹국입니다. 나토 회원국이고요. 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톰슨이 답했어요. 납기 문제, 일정 조율 실패,
경쟁사 부상 등이요. 경쟁사라고요? 밀러가 되물었습니다. 한국말입니까? 네.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예상보다 빨리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밀러가 물었습니다. 정보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모두 저를 봤죠. 2021년에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F-21 관련해서요.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밀러가 물었습니다. 전략적 파급력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틀렸군요. 밀러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인정했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국무부 린다가 물었습니다. 분석 실패입니까? 정책 실패입니까? 둘 다입니다. 톰슨이 답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폴란드 니즈를 오판했습니다. 공군은 뭐 했습니까? 산업협력국 마크가 물었습니다. 납기 조율이 공군 소관 아닙니까? 생산 라인 문제였습니다. 밀러가 답했어요. 다른 주문이 밀려 있었고 우선순위 조정이 늦었습니다. 그럼 산업 쪽 책임 아닙니까? 공군 쪽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생산 계획은 방산업체 소관이잖아요. 우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마크가 반박했어요. 계약 조건이 있고 업체도 나름 일정이 있습니다. 공군이 긴급 요청을 안 했잖아요. 요청했습니다. 밀러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죠. 석 달 전에 했어요. 하지만 답이 늦었습니다. 그건 산업 쪽이 조율을 안 해서죠. 마크가 맞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었어요. 공군은 산업을 탓했고 산업은 공군을 비난했죠. 국무부는 국방부를 지적했고 국방부는 정보 실패를 언급했습니다. 잠깐,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두 멈췄어요. 저를 봤죠. 책임은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린다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전부 늦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분석도 늦었고, 정책도 늦었고, 대응도 늦었습니다. 폴란드가 움직일 때 우리는 파악 중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줄 때 우리는 확인 중이었죠. 결정이 날 때 우리는 조정 중이었습니다. 전부 늦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 밀러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가요. 공군도 산업도 정보도 정책도요. 한 부서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늦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들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의회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린다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죠? 사실대로 하겠습니다. 톰슨이 답했어요.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다고요.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다고요. 왜 대비 못했는지 물을 겁니다. 린다가 말했습니다. 답은 뭡니까? 준비 안 됐으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경쟁자가 될 거라고 예상 못했어요. 폴란드가 이렇게 빨리 결정할 거라고 생각 안 했죠. 대안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있었습니다. 밀러가 말했어요. 2021년부터요. 우리가 안 한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시간은 있었어요. 우리가 쓰지 않았죠. 왜죠? 린다가 물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봤으니까요. 톰슨이 답했습니다. 한국이 위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폴란드가 기다려줄 거라고 믿었죠. 우리가 유일한 선택지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오만이었습니까? 밀러가 물었습니다. 네, 톰슨이 답했어요. 오만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길게요. 누군가 기침했어요. 다른 누군가는 물을 마셨죠.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만이었다는 말을요. 의회한테 그렇게 말할 겁니까? 린다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오만했다고요?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톰슨이 말했어요.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우리가 시장 변화를 읽지 못했다고 할 겁니다. 경쟁 환경을 과소평가했다고요. 동맹국 니즈에 둔감했다고 하겠죠. 그게 전부 오만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1등일 거라고 믿은 거요. 준비 안 해도 선택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요. 확답 안 해도 기다려줄 거라고 여긴 거요. 전부 오만이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다음 단계는 뭡니까? 마크가 물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입니다. 톰슨이 답했어요. 상황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는 거죠. 재발 방지요? 밀러가 되물었습니다. 이미 일어났는데요. 다른 나라들입니다. 톰슨이 말했어요. 폴란드가 첫 번째예요. 더 나올 겁니다. 한국이 성공했으니까요. 다른 국가들도 검토할 거예요.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린다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확답을 줘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납기를 확정하고 조건을 명확히 하고 준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한국처럼요. 한국처럼이라고요? 밀러가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합니까? 배울 건 배워야죠. 제가 답했습니다. 그들이 뭘 잘했는지 봐야 해요. 데이터로 보여줬고 확답을 줬고 조건을 안 달았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표정들이 무거웠죠.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격렬했던 논쟁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누구 책임이냐고 따졌지만 결국 모두의 책임이었죠. 왜 놓쳤냐고 물었지만 우리 모두 놓친 거였습니다. 왜 대비 못했냐고 했지만 준비 안 한 건 시스템 전체였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창밖을 봤죠. 워싱턴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강했어요. 펜타곤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했어요. 위압적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한 나라를 잃었습니다. 폴란드를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고쳤어요. 한 나라를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걸 잃었어요. 기준을요? 우리가 기준이었습니다. 과거에는요? 고객들이 우리를 보고 결정했어요. 우리 일정에 맞췄죠. 우리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지금 가능한지, 확답을 주는지, 조건이 없는지요. 한국이 그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우리는 못했고요. 기준이 바뀐 겁니다. 우리 중심에서 실용 중심으로요. 약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요. 동맹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보고서 파일을 열었죠. 한국 리스크 평가. 제목이 거기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한국가를 잃은 문제가 아니다. 타이핑했어요. 기준을 잃은 결과다. 우리는 더 이상 자동으로 선택받지 않는다. 준비하고 보여주고 확답해야 선택받는다. 그게 새로운 현실이다. 저장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펜타곤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죠. 회의하고 보고하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뭔가 바뀌